자, 이제 우리의 철분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시금치에 레몬즙을 조금만 넣어도 철분 흡수율이 2~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에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돕거든요. 그래서 고기와 채소 또는 생선에 레몬을 곁들이는 전통적인 조합이 단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으로도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습관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입니다. 든든한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차 한 잔이 섭취한 철분의 모든 이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분을 보충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여러분의 코앞에서 대부분의 미량 원소를 가로채 갑니다. 이러한 간단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분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르신들의 빈혈 관리는 값비싼 영양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육류와 식물성 철분 공급원을 함께 섭취하고 항상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세요. 그리고 식사와 차 또는 커피 사이에는 충분한 강역을 두세요. 여러분의 몸은 활력과 에너지로 보답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철분 풍부한 음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레시피와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건강 비결을 나누며 더 건강해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어르신 빈혈의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 바로 철분 부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철분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건 반쪽짜리 조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철분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연료가 필요한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분이 바로 그 연료인데 이 연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연료라고 불리는 햄철입니다. 햄철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햄철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 몸이 이걸 정말 쉽고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채 최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바로 힘을 내서 잘 달리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종류는 비햄철입니다. 비햄철은 채소, 곡물, 콩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 풍부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연료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하지만 얘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더 어렵고 흡수를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간단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철분 메뉴를 짜는 데 있어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순히 철분 함유 식품을 찾는 것을 넘어 올바른 철분을 찾고 또 그 철분이 잘 흡수될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핵심 주자인 햄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장을 최고급 클럽의 아주 까다로운 입장 심사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햄철은 특별 VIP 패스를 가진 손님과 같습니다. 줄을 서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패스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하죠. 우리 몸은 햄철을 보면 아, 이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야. 즉시 흡수해서 활용해야겠다 하고 바로 인식합니다. 이런 이유로 햄철을
흡수율의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이 햄철을 최대 오스미어 3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높은 수치죠. 비교하자면 식물성 철분은 이와는 전혀 다른 흡수율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VIP 손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햄철은 오직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합니다. 붉은 육류,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 생선이 대표적이며 물론 간과 같은 내장육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이 바로 햄철의 귀한 원천이 되는 셈이죠. 간단한 규칙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만약 그 음식이 한때 뛰거나 헤엄치거나 날아다녔다면 귀한 햄철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요리 보물 지도를 펼쳐볼까요?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당연히 붉은 고기입니다. 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소고기나 좀 더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철분 창고나 다름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붉은 고기 한 조각 한 조각에 우리 몸이 그렇게나 기다리는 햄철이 가득 들어 있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붉은 고기를 무거운 음식,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커다랗고 기름진 스테이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카드 한 덱 정도 크기의 삶은 소고기 작은 한 조각이에요. 아니면 가벼운 수프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미트볼 두어 개 정도요.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 몸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붉은 고기에서 섭취하는 철분이 가장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은 빈혈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의사의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일주일에 2, 3회 정도 소량의 질 좋은 붉은 고기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제 철분 함유 식품의 절대적인 챔피언, 진정한 슈퍼히어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소간입니다. 붉은 육류가 금광이라면 소간은 그 금광의 가장 중요한 금고로 금괴가 가득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이지 그 수치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단 100g 정도의 소량의 소간만으로도 성인 하루 권장 철분 섭취량을 넘어 때로는 2배에 달하는 양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철분 공급원이라서 거의 자연이 준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특유의 맛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맛있게 즐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빵 조각에 부드럽게 발라 먹을 수 있는 아주 고소한 파테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당근과 양파를 뒤어 작은 간전, 부침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조리하면 간 특유의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먹기 편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매일 섭취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면 여러분의 몸에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빈혈에 확실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쇠고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분 섭취에 중요한 기여를 하죠.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작은 팁이 있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고기 색깔이 어두울수록 철분 함량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가 많은 부드럽고 하얀 닭가슴살은 철분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닭이나 칠면조에 다리나 넓적다리 살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위의 고기는 색이 더 진하고 햄철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가금류를 요리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삶은 닭가슴살 대신 먹음직스러운 닭다리를 구워보거나 칠면조 넓적다리를 채소와 함께 조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는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빈혈 예방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붉은 고기나 간을 즐겨 드시지 않는다면 귀중한 햄철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가금류는 더 가볍지만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동물성 철분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식물성 철분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비햄철이 핵심입니다. 다시 클럽 입장 심사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햄철이 VIP 손님이었다면 비햄철은 일반 손님과 같습니다. 줄을 서서 신분증도 보여줘야 하고 운이 나쁘면 아예 입장이 거부될 수도 있죠. 우리 몸은 이런 비햄철을 훨씬 더 흡수하기 어려워합니다. 겨우 2%에서 많게는 10% 정도만 흡수되죠. 마치 우리 장이 이걸 정말 흡수해야 할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 철분 공급원이 전혀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식물성 철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양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품들을 많이, 그리고 자주 섭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꾸준히 철분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이 평범한 손님을 진정한 VIP로 만들고 어떤 까다로운 입장 심사도 통과하게 돕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 전에 이 까다롭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 좋은 식물성 식품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콩류입니다. 콩류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붉은 렌틸콩이나 녹색 렌틸콩, 강낭콩, 완두콩, 그리고 후무스를 만들 때 쓰이는 병아리콩 등 모든 종류의 콩류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따뜻하고 걸쭉한 렌틸콩 수프 한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온전한 건강 한 그릇이죠. 콩류는 먹으면 든든하고 영양가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특히 노년층의 건강한 소화를 돕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콩류는 수프에 넣어 먹거나 반찬으로 만들거나 샐러드로 즐기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강낭콩에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샐러드를 만들거나 병아리콩으로 부드러운 퓨레를 만들 수도 있죠.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콩류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올바른 사전 준비입니다. 렌틸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콩류는 몇 시간 혹은 하룻밤 정도 미리 물에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비햄철을 포함한 모든 좋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콩류를 꼭 불려서 사용하세요. 분명 풍성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곡물의 여왕, 바로 메밀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메밀은 집밥의 따뜻함과 보살핌이 느껴지는 추억의 맛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메밀은 강력한 식물성 철분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곡물과 달리 메밀에는 정말 상당한 양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따뜻하고 고슬고슬한 메밀밥 한 그릇, 혹은 점심 식사에 든든한 반찬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자 철분 부족을 예방하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게다가 메밀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버터 한 조각만 올려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고, 버섯과 양파를 넣고 볶으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의 삶은 메밀을 더해 든든함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도 있죠. 이 소박하지만 귀한 곡물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메밀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식단에 메밀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뽀빠이 아저씨 만화 기억하시나요? 시금치 통조림을 먹기만 하면 순식간에 우락부락한 근육이 생겨났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이야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시금치와 다른 짙은 녹색 IP 채소들은 실제로 유용한 영양소, 특히 비햄철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파슬리, 딜, 루꼴라,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채소와 같은 모든 잎채소가 포함됩니다. 잎의 색깔이 더 진하고 선명할수록 일반적으로 더 많은 영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가 최대한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샐러드에 넣는 신선한 채소 한 줌, 아침 오믈렛에 추가하는 시금치 몇 장, 또는 그린 스무디. 이 모든 것이 식단에 철분을 보충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흡수를 약간 방해할 수 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는 가벼운 열 처리, 예를 들어 시금치를 프라이팬에 1분 정도만 살짝 익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옥살산이 파괴되어 우리 몸이 철분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 까다로운 식물성 철분을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원리죠. 비햄철은 그 자체로는 흡수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햄철에는 우리 장의 모든 장벽을 넘어 손을 잡고 이끌어줄 길잡이,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C의 역할은 실로 엄청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식물성 식품에서 비햄철의 흡수율을 몇 배, 심지어는 5배에서 6배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메밀 한 그릇을 먹으면 그냥 메밀만 먹었을 때보다 6배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을 우리 몸이 인식하고 방이며 기꺼이 흡수하는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이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식물성 철분은 항상 비타민 C와 함께 섭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타민 C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멀리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파프리카, 특히 빨간 파프리카죠. 레몬보다도 비타민 C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의 점심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렌틸콩 수프나 콩조림 같은 음식을 만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음식에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토마토와 오이를 썰고 여기에 알록달록한 파프리카를 넉넉하게 채 썰어 넣어보세요. 드레싱은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완벽한 찰떡궁합이에요. 여러분이 이 맛있는 샐러드를 먹는 동안 파프리카, 토마토, 레몬즙의 풍부한 비타민C는 이미 위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비타민C는 렌틸콩이나 콩에 들어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음식의 맛있는 즐거움은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식재료 조합만으로도 여러분의 헤모글로빈 수치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른 음식에도 아주 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말이죠. 건강에 좋은 메밀이나 오트밀죽 한 그릇을 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철분 흡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베리류를 추가하는 겁니다. 신선한 것이든 냉동이든 블랙커런트, 딸기, 라즈베리 한 줌은 죽을 더 맛있고 보기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비타민C를 풍부하게 보충해 줄 겁니다. 조각낸 키위나 오렌지 몇 조각도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철분이 함유된 건살구처럼 견과류나 말린 과일 한 줌으로 간식을 먹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차는 아닙니다.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로즈힙 차와 함께 드세요. 로즈힙은 그야말로 비타민 폭탄으로 어떤 식물성 철분 공급원이든 완벽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조합들은 단순히 맛의 어울림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생화학적 동맹이죠. 간단하고 맛있으며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이야기에 영웅이 있듯 악당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에게 있어 그 악당은 바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과 물질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교활한 도둑처럼 우리 몸의 장 속에서 철분을 꽉 붙잡아 흡수되지 못하게 막고 결국엔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이런 적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철분 보충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이 방해꾼들과 함께 먹으면 귀중한 철분 대부분이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몸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스스로는 올바르게 식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는 좀처럼 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들의 정체를 밝혀낼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주요 적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현명하게 식단을 구성하고 그들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철분 도둑을 잡기 위한 우리의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적입니다. 가장 교묘하면서도 널리 퍼져 있는 녀석인데요. 바로 차와 커피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즐겨 마시는 음료들이죠. 문제는 이 음료들의 특별한 성분, 바로 탄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차의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탄닌이죠. 하지만 이 탄닌에는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탄닌은 비햄철, 즉 식물성 철분 분자와 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결합은 우리 몸이 도저히 흡수할 수 없는 단단한 복합체를 만듭니다. 탄닌을 수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탄닌이 윗속에서 철분을 만나면 순식간에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구속된 철분은 더 이상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중에 마시는 차 한 잔이 철분 흡수율을 60에서 심지어 7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는 차보다는 좀 더 약하지만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정말 재앙적인 수치입니다. 건강에 좋은 메밀 한 접시를 먹었는데 차 한 잔이 그 영양의 절반 이상을 훔쳐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향긋한 차 한 잔이나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커피 한 잔을 영영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평생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따로 마시기입니다. 핵심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인 메밀 간볶음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마쳤다고 해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세요. 몸에 시간을 주세요. 음식에 함유된 모든 귀중한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려면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마음 편히 차를 우려 마시거나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철분의 대부분이 이미 혈액으로 안전하게 흡수되었을 것이고 탄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습관입니다. 식사와 음료 사이에 이 휴식 시간을 여러분의 황금 규칙으로 삼으세요. 차나 커피 마시는 시간을 식사 후 1시간만 늦춰도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철분 흡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록의 두 번째 방해꾼은 바로 칼슘입니다. 네, 특히 노년층의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바로 그 칼슘 말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유익한 요소가 어떻게 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화학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몸의 장에서 흡수될 때 이들은 서로 같은 수송 경로를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마치 문이 하나 있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경쟁에서 칼슘은 종종 더 강하고 민첩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철분을 밀어내고 모든 자리를 차지하여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하는 식이죠. 다시 말해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대부분의 철분이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어 혈액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궁합이 안 좋은 조합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유를 곁들인 메밀죽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음식이기도 하죠. 우리는 메밀의 철분과 우유의 칼슘으로 2배의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유의 칼슘이 메밀에 있는 철분 대부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육류 요리를 먹고 바로 이어서 코티지 치즈나 일반 치즈 같은 유제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과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고 유제품 섭취를 아예 포기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차티아를 마실 때처럼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죠. 즉,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칼슘이 풍부한 식사에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소고기나 렌틸콩 요리를 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철분 섭취 시간입니다. 코티지 치즈, 요거트, 캐피어,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2-3시간 뒤 간식이나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철분을 방해 없이 먼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사 시간에는 칼슘 또한 방해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두 가지 필수 미량 영양소 모두 제때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식단 계획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 패티를 먹을 때 우유 한 잔으로 같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콩이나 시금치 요리에 치즈를 추가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간단히 다른 식사 시간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철분과 칼슘 모두로부터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분에 대해 워낙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 빈혈이 오로지 철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다양한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철분을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 없이는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없겠죠. 하지만 벽돌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벽돌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시멘트도 필요하고 이 벽돌들을 제자리에 쌓을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멘트와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비타민들, 특히 비타민 B군입니다.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택배 기사와 같은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성숙하려면 비타민 B1가 필수적이죠. 이 비타민 없이는 적혈구의 정상적인 성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비타민 B1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미성숙한 상태로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 또한 빈혈을 유발하는데 이를 BCT 결핍성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빈혈은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필수적인 비타민 B12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 B 실리는 거의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은 아쉽게도 비타민 B12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채식주의자와 비건은 비플리 결핍성 빈혈에 걸릴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하지만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 B12의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주요 공급원은 앞서 햄철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했던 식품들과 거의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붉은 육류, 소간, 생선, 특히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 치즈, 코티지 치즈 등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연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설계했습니다. 햄철이 풍부한 식품들은 비타민 B운류 또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나 생선을 한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철분과 그 든든한 조력자 비타민 B12의 보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셈이죠. 그러므로 동물성 식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철분 결핍성 빈혈뿐만 아니라 비윤리 결핍성 빈혈까지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건강팀의 마지막으로 소개할, 하지만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주인공입니다. 바로 엽산, 즉 비타민 B9입니다. 우리의 건축 비유를 이어가자면 엽산은 마치 공사 현장의 총괄 책임자와 같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모든 과정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죠. 엽산이 없으면 새로운 세포, 특히 혈액세포의 생성이 아예 시작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적혈구를 충분히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종류의 빈혈, 바로 엽산 결핍성 빈혈이 발생하죠. 이 빈혈은 철분 및 비타민 B12 결핍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음식에서 엽산을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 B3보다 훨씬 쉽습니다. 엽산이라는 이름 자체도 라틴어로 아이플 뜻하는 폴리움에서 유래했을 만큼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엽산의 주요 공급원은 짙은 녹색 IP 채소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시금치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샐러드 채소,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아스파라거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렌틸콩,
강낭콩과 같은 콩류, 감귤류, 그리고 소 간에도 엽산이 풍부합니다. 보시다시피 간은 그야말로 멀티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선한 채소와 야채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이 중요한 비타민의 결핍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철분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금치에 레몬즙을 조금만 뿌려도 철분 흡수율이 2~3배까지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하도록 돕는 거죠. 고기와 채소 또는 생선에 레몬을 곁들이는 전통적인 방식이 단순히 맛있는 조합을 넘어 생화학적으로도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인식의 전환은 바로 습관의 위험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메밀과 돈가스 등으로 든든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바로 마시는 그 차 한 잔이 섭취한 철분의 이점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다는 사실. 철분을 충분히 보충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중요한 미량 원소의 대부분을 가로채 갑니다. 이러한 단순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철분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볼까요? 노년층 빈혈과의 싸움은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고기류와 식물성 철분 공급원을 함께 섭취하시고 항상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세요. 그리고 식사 후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대신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이 활력과 에너지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철분 풍부한 식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여러분만의 레시피와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건강한 영감을 주고받으며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